제가 진짜 뼈 때리는 소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열심히만 하면 되는 시대? 완전히 끝났습니다. 요즘 진짜 똑똑한 크리에이터들은 무조건 조회수 잘 나오는 주제만 쫓지 않아요. 사실 유튜브 해본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퇴근하고 졸린 눈 비벼가면서 편집했는데 조회수 10회, 20회 이러면 진짜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거든요. 장비병 걸려서 카메라 사고 마이크 사고 몇백만 원이 그냥 깨지는데 수입은 0원이다? 이거야말로 밑빠진 덕에 물 붓기죠. 헛발질 10번 할 에너지로 제대로 된 한 방을 날리는 게 훨씬 이득 아닐까요? 안 되는 채널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궁금하시죠?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입니다. 요즘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아주 이상한 상태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요, 유튜브를 막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유튜브를 조금 해봤고 영상도 몇 개 올려본 분들일수록 더 깊이 빠지는 문제입니다. 방법은 너무 많은 거 아는데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요즘 유튜브 관련된 콘텐츠를 찾아보다 보면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쇼츠 시대입니다. AI 자동 안 하면 뒤처집니다. 롱폼은 이제 끝났어요. 조회수만 만들면 됩니다. 저는 이 방식으로 3개월 만에 수익을 냈어요. 이런 영상들을 저는 하루 이틀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뭔가를 배운 것 같긴 해. 근데 내 채널에 막상 적용하려니까 뭘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네. 여기서 제가 중요한 통찰을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이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방법은 실제로 작동을 했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대부분이 시장에서 말하는 것은 what, 무엇을 이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why, 왜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하면 그 방식을 비슷하게 가져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방식이 왜 작동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상황에서는 그 수익화 방식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왜 나는 점점 더 헷갈리지? 이게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전형적인 정보의 혼란 상태인 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맥락 없는 정보의 과잉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성공이 이루어진 조건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타이밍,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맥, 이미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기술이라든지 시대적인 운, 이런 보이지 않는 변수들은 금방 생략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퍼즐 조각만 계속 받고 있는데 어떤 그림을 맞춰야 하는지는 결국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으니까요. 또 사람들이 자주 하는 착각 하나가 있는데요. 방법이 이렇게나 많다는 건 기회가 그렇게 많다는 뜻이 아닐까?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방법이 많다는 것은 나만의 판단 기준이 없으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쇼츠가 답인 것 같고 내일은 롱폼이 답 같고 다음 주엔 AI 자동화가 답인 것 같고 그 다음엔 또 다른 사람이 이 모든 게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다 보면 나의 채널은 한 개인데 방향은 5개가 되고 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기업가이자 투자자분이 계시는데요. 나발 라비칸트라는 분입니다. 이분만의 원칙이 있는데요. 더 많은 선택지를 갖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방법이 1000가지여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냥 1000번 헤맬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성과가 없을까? 근데 진짜 문제는 성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없는 것이죠. 목적지 없이 달리면 아무리 빨리 가도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정해진 목표가 없었으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고는 합니다. 내가 실행력이 부족한가 보다. 나는 꾸준함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요,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의미가 있는 일에는 놀라울 만큼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의미가 없는 일은 금방 지치고 말죠.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가장 쉽게 보이는 숫자에 매달립니다. 그게 바로 유튜브 생태계에서는 조회수예요. 조회수는 눈에 보이고 비교도 쉽고 마치 진짜 성과인 것처럼 느껴지곤 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일단 조회수부터 만들어보자.
조회수만 나오면 뭔가 길이 보이거나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요, 조회수는요, 방향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조회수는 피드백이고 과정이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조회수를 목표로 삼는 순간 여러분은 어떠한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 게임의 규칙 안에 갇혀버린 사람이 됩니다. 알고리즘이 원하는 걸 만들고 시청자가 클릭할 만한 트렌드만 쫓아다니고 그렇게 만든 조회수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알고리즘이 잠깐 빌려준 숫자일 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를 추구하지 말고 가치를 창출하라. 부는 그 부산물로 따라온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4년간 유튜브를 해보니까요. 조회수를 추구하지 말고 의미를 창출하세요. 조회수는 그 부산물로 따라옵니다. 근데요, 이 복잡한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다 알지도 않고 유행을 제일 먼저 따라가지도 않아요. 대신 딱 하나가 분명합니다. 왜 나의 채널은 존재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쇼츠를 해도 불안하지 않고 롱폼을 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그저 수단일 뿐이니까요. 특정한 어떤 게임만 잘하는 사람들은 룰이 바뀌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반면 근본적인 원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임에서도 잘 적응하죠. 쇼츠든 롱폼이든 형식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여러분만의 관점, 여러분이 제공하는 가치,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이쯤에서 선택지가 둘로 나뉩니다. 한쪽은 뭘 하면 뜰까? 이렇게 묻는 쪽이고요. 다른 한쪽은 사람들이 왜 나를 봐야 할까? 이걸 고민하는 쪽입니다. 둘 다 유튜브를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뭘 하면 뜰까? 요즘 뭐가 트렌드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외부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죠. 누군가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기만 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두 번째 질문은 내부에 답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만 명확히 하면 사람들이 결국엔 나를 찾아올 거야. 전자는 수동적으로 탐색하는 거고요. 후자는 능동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자는 시장의 트렌드를 쫓아가기에 급급하고 후자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죠. 또 전자는 경쟁이 치열하고 후자는 경쟁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경쟁할 대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만의 관점을 가져갈 순 없거든요. 이런 말이 있죠. 경쟁은 패배자들의 게임이다. 진정한 창조자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요. 신기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덜 헷갈리게 되는 순간은 방법을 많이 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이 생길 때예요. 아, 이 채널은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채널이구나. 이게 생기면 주제가 바뀌어도 형식이 바뀌어도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을 보고 오기 때문이에요. 관점이 곧 브랜드입니다. 애플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기라는 관점을 팔죠. 테슬라는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관점을 판매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파는 게 아니라 관점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보는 구글에 다 있어요. 이제 정보는 무의미해질 거예요. GPT에만 쳐도 웬만한 것들의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어떠한 관점, 스토리, 이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사람들은 정보가 필요해서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궁금해서 구독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이런 시선으로 보는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채널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성공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왜 제 채널을 또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저의 관점이 궁금해서 구독하신 거 아닌가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 수익화를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돈을 버는 방식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 채널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마다 관점이 애매하고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상품 간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죠. 팔 수 없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치가 불분명해지고 가치가 불분명해진다는 의미는 가격을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콘텐츠는 얼마짜리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내 콘텐츠는 어떤 변화를 만드는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돈을 내고 정보를 살까요? 변화 때문이죠. 이 정보로 내 삶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믿음. 여러분이 진짜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올 거예요. 부는 사회가 원하지만 어떻게 얻는지 모르는 것을 제공할 때 얻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뭔지 아세요? 그게 정리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수익화는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신기한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나에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뭘 안 해도 될지 알겠네요. 이건 제 채널이랑 맞지 않으니까 저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건 지금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이게 바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선택지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명확해져요. 명확한 노우가 없으면 진짜 예스도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70%의 제품 라인을 없앤 것입니다. 초점을 만들기 위해서죠. 여러분의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보다 무엇을 안 할지 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유튜브 수익화 방법은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예요. AI는 더 발전할 거고요. 그때마다 유행하는 방법만 쫓으면 나는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변화에 지치기 마련이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을 중심에 두는 순간 변화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선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유튜브의 근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가치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을 나누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모인다. 이게 전부입니다. 쇼츠든 롱폼이든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 그리고 그 가치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것저것 시도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열심히는 하는데 방향이 불안하고 계속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기준이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은 물론 당연하게도 하루아침에 생기지만은 않습니다. 기준은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유튜브를 하는가? 나는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고 싶은가? 10년 후에도 나는 이걸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왜? 아니라면 왜?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불편함이 중요합니다. 편한 질문은 깊은 답을 주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유튜브 수익화를 어떤 관점으로 보면 덜 흔들릴 수 있을까? 이걸 정리해서 매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뉴스레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생각의 중심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기법보다는 철학, 전술보다는 전략, 하우보다는 why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계속 새로운 방법을 쫓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왜 나를 보고 있는지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는 순간 유튜브는 확실히 덜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도 덜 불안해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조회수에 끌려다니나요? 아니면 조회수를 피드백으로 활용하시나요?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럼 오늘도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